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아웃방송, 문재인이 정말 탄핵당하는 그날까지 네. 조국이 일단 사퇴를 하면은 저희가 잔치국수 먹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5일에 하려고 했던 정모를 30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1박 2일 우파 집회에 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네. 자, 유시민이 완전히 이거 돌아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 아니죠? 네. 저는 이제 뭐 제정신 네. 아니기도 하지만은 네, 네. 저는 계산 속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나름대로 네.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재 친문 중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원순도 친문 아닙니다. 그렇죠. 이재명도 친문 아닙니다. 네. 조국은 이제 아웃됩니다. 조국이 뭐 대통령 선거 나올 수는 없어요.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기 그럼요. 때문에. 너무 그러면 없어요. 이 기회에 내가 조국을 사수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놈이 내 라이벌이야. 라이벌인데 라이벌 지켜주면 더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수호 대장처럼 하면서 본인의 주가를 높이려는 그런 고도의 계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저는 고도의 계산이 분명히 유시민의 잔머리 속엔 있을 네,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유시민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유시민하고는 달리 막 마구총질을 하고 있고 네. 전략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자기의 무식함을 드러냈잖아요. 네. 무식해요. 어?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까놓고 무식하게 네. 말하자면 이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다는 도 네. 이거는 혹세 무민이고 정말 세기사에 남을 정도의 황당한 말인데 네. 이렇게 마구 총질을 하고 있는 거는 유시민도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유시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소문이 많은데 저희는 뭐 소문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이 이 살아온 나를 보면은 유시민이 뭐 털어도 미담이 있을 사람이 아니라 파파괴 아니겠습니까? 네, 네. 털어도 괴담. 네. 그 다음에 유시민도 지금 보면은 자기가 일산에서 살다가 방배동으로 오고 아이 문제라든가 네. 그것과 뭐 이 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유시민도 미쳐 돌아가면서 마구 총질을 해서 일단 자기가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구 총질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냐. 별이님 말씀대로 유시민이 보수를 도와주고 있다.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 문재인 지지율이 팍 내리꽂았는데 그 내리꽂은 원인 중에 하나가 유시민이 KBS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보고 중도쪽이 확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왜? 저거는 정말 KBS를 조준해가지고 완전히 이 언론 탄압하는 거다. 그래서 그날 지지율이 주말에 그냥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네. 강합니다. 저요. 유시민도 이제 네. 좀 큰 틀에서 정말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걸 보는 정말 저 유축스러운 표현을 자꾸 해주시는데 아무튼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보는 시야도 아마 저는 굉장히 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뭐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종편산 프로그램에는 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네. 다 여과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유시민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연설 같은 데 하면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렇죠. 뭐 어제도 네. 보니까는 뭐 굉장히 무식한 말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사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통에 내놓으면은 시장통에 내놓을수록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가는 본질을 보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통에 내놓을수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유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이제 헛소리 나오는 거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제 옳은 말씀인데 한미숙님께서는 유시민은 엑스맨이다. 그다음에 리리님께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유시민은 계속해서 자기를 좀 무시하고 있는 친문들, 그다음에 유시민하고 어느 정도 사이를 두려고 하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필사적이고 아주 처절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 나 좀 막아줘. 지금 검찰이 유시민에 대해서 닥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유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지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말을 이 공격성 언어를 내보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검찰이 지금 10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나온 게 없다. 이거 공지영이 했던 말인데 또 그것도 재방송하고 있고요. 조국 부부가 위법을 했다는 거. 어떤 범죄의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수사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사건 기록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점잖게 하나 딱 하는데 본인의 수사를 대비해서 압박용이다. 이러면서 유시민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검찰이 블러핑을 너무너무 하고 있다. 다 뻥카다. 그러니까 블러핑은 막 이렇게 막 그냥 검찰이 뻥을 치고 있다. 뻥카다. 막 말도 어디서 애들 쓰는 말만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검찰이 이 조국이 위법을 했다고 불법이 있다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예단을 하면서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 이게 이제 유시민의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겹쳐지는 거죠. 내가 최성해 총장한테 얘기했던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 검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방금 최성해 네. 총장 이야기했지만은 증거인멸 교사죄입니다. 그게. 증거인멸 부탁한 거 아닙니까? 자, 이대로 하면 돼요.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증거인멸 교사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허위사실 유포야 뭐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받습니다. 본인은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영장 받아오면은 가겠다. 네. 그 사람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장관까지 했던 사람? 하긴 뭐, 그때 장관했던 사람들 급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유시민의 한계. 유시민 겁먹은 거 딱 보이잖아요. 네, 그래요. 겁먹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럼요. 본인이 지금 그리고 뻥까도 실력이다. 아니, 근데 유시민이 뭘 모르는 게요. 네. 검찰은 저는 검찰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합니다. 뻥깐 적이 없어요. 언론이 뻥깠다면 뻥깔 수 있어요. 사실 검찰이 사실을 풀어가지고 언론 보도하게 한 건 이번 사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검찰도 현 정권에게 약점 잡히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조사만은 과거 이른바 적폐 수사할 때는 검찰 막 풀었습니다. 언론 풀었습니다. 이번만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에 불만했습니다. 왜? 그때는 그러고 지금 이러고 기준이 달라지냐. 물론 하면 안 됩니다만은 검찰 과거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언젠가 그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검찰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현 정권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유시민 쪽, 특히 유시민, 검찰이 뻥까치고 있다? 검찰 뻥까친 거 없어요. 그럼 조용히 수사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누굽니까? PB했던 김누구예요, 저기. 김경록 씨가 유시민 방송에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검사들 어떻게 수사하더냐고. 아니, 검사들은 좌우 진영이 없더라. 자기 임무만 그냥 하고 있더라. 지난번 적폐 수사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제 검찰에 무슨 정치색이다, 뭐 한다? 유시민 씨,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까 유시민이 프리버드님께서 검찰 조서 들어가면 이 서초동이 조용하면 자한당 입당하고도 남을 놈이라고 이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유시민이라는 그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정치도 했었고 뭐 글도 썼고 막 이런데 그의 이제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유시민의 이 촉새 같은 말이 아니라 보면은 유시민은요 정말로 반정의적인 그런 결단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유시민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 초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눈빛이 굉장히 아주 불안하더라고요. 네. 자, 유시민을 포함한 그들 집단 전체가 미숙아입니다. 전 시대의 미숙아입니다. 한국 역사의 미숙아들이에요. 미숙아들이 대한민국을 자꾸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네. 정말 나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미숙아들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솔직히 보면 정치인 문제는 미숙아입니다. 그 부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이재명 다 사회적으로 미숙아들입니다. 공감 능력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운영하고 대한민국 끌어간다? 그러니까 미숙아들이 끌어가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정말 미숙아 타도. 미숙아들은 몽땅 섬 하나 해서 인큐베이터에 그냥 넣어가지고 거기서 공부 좀 하고 나오게. 거기서 좀 성숙 좀 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돌리님께서 유시민 눈의 살기가 이제는 사기꾼 눈빛으로 변화버리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엘리자벳님께서 유시민 책들을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유시민 책도 잘 안 팔린대요. 그럼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제가 그 예. 책도 아니에요, 그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사본 사람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는데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유시민을 운동 차원에서 네.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굿맨님께서 이야기가 재밌어서 좋다고 그러면서 네.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